네, 안녕하세요. 이사장 양수입니다. 오늘 6월 1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35분 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은 그 전에 우리가 자주 봐왔던 그런 모습과 뭐 비슷하죠. 지수는 나쁘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은 아닌, 약간은 답답한, 특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오늘도 맥을 못 쳤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 2 종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답답합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특별함을 못 느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하지만 지난 3월 달 이후 최근까지 약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 자, 이른바 꾸역꾸역 상승하는 장세,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은 좀 비슷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당시 지난 5월 달까지 지수와 함께 별반 탄력을 보이지 못했던 시가총액 최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 그중 네이버도 그렇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연일, 특히 카카오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무려 5%나 추가 급등하는 꽤나 탄력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시가총액, 지금 이들 종목들은 3위권, 4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들 종목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들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들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 자, 이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되죠. 저는 네이버에 초점을 좀 맞춰놨는데요. 현재 그래도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다른 종목을 카카오로 바꾸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갖고 계신 카카오는 절대 팔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를, 그것도 단기 중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카카오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에요. 역시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는 건데요. 다만 현재 매수한다면 당연히 네이버를 매수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적 관점으로, 그것도 자신 있게 매수를 하자 하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50만 원 정도뿐만이 아니고 3년 후, 5년 후까지 본다면 100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런 안목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세 번째가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절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굴하지 말고, 딴데 욕심 부리거나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게 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미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성장 산업이죠. 여기 핵심을 다루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그 발전성의 무한성이 있죠. 그리고 그 사업 하나하나가 다 실적과 관련된 가시성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고, 또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의 미래에 상당한 역량으로 표출되고 있는 K 컨텐츠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플랫폼의 신대륙이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메타버스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 종목은 뭐 당연히 미국의 뭐 넷플릭스나 또는 뭡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또 애플이나 구글이나 같은 반열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이들 종목을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 중에서 네이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현재 시장 상황은 현재 특히 이번 주 미국 날짜로 6월 15일, 16일 날 양일간에 걸쳐 있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 한껏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정작 미국 시장은 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시장이나 또 그곳의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그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이 펼쳐진 것이다는 관점. 그것은 결국 FOMC가 끝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일단 결론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세, 사실은 월요일 날 조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FOMC 끝나고 난 다음 이번 주 후반 목요일 정도에서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된다는 건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6월 달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과 관련된 스탠스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대상이 뭔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IT 대형주 중에 지금 맥점에 와 있는 자신 있게 매수할 대상으로 가장 적당한 정보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이 있죠.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좋아요.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LG전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종목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인터넷 혁명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그쪽 세계, 가상 신세계, 즉 플랫폼의 대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바 있습니다. 이 테마는 상당히 클 뿐더러 그 존속 기간이 상당히 긴 테마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테마의 연속성이 있고 수치로 그 테마가 시장에 발현될 소지가 높으므로 꾸준하게 이 종목을 하루 이틀짜리 단타가 아닌 금년 연말까지는 볼 수 있는 단타 종목이긴 좀 꽤 오랫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해서 4만 1,000원 내지 4만 2천원 정도에서 매수에 도움이 된다 했던 건데, 오늘 6.6% 사실 많이 올라갔다 치지만 개별 종목으로서는 아주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가격에서라도 일정 부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 말이죠. 자, 이 종목은 시각 특수 효과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살아있는 이상 이 테마에 의해서 이 종목은 주가가 수시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연말까지만 보고요. 목표 가격을 일단 기본적으로 6만원인데 아마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거의 10만원 가까이 해서 하실 분에 국한해서, 이 종목은 개별 종목이기에 좀 작은 종목이기에 제가 비전은 좋게 얘기했지만 그에 비례할 정도로 비례하면서 위험도 뒤따르게 리스크도 따른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비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량을 한정시켜서 하실 분에 국한해서 이 종목 하되, 다만 좀 수평선을 보는 두 번 위에 있는 선 45,000원, 44,000원인데요. 이 이상 올라가면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그 규모를 줄여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44,000원 이하에서는 필요한 물량만큼을 한 추에 단번에 매수해 두는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FOMC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6월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뭐냐 하는 건데, 일단 자동차, 완성차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를 단기가 아닌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그것도 다른 종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다 하는 것. 현대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특히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를 팔아서라도 현대차를 사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목표가는 한 30만 원 근처까지 보시면 된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 넘어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국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 중에 2차 전지가 있는데요. 세 종목 있습니다. 삼성 SDI, SKC,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LG화학과 SKC 두 종목,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다만 단기로 신기로 뭔가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LG화학은 다소 무거운 감이 좀 있고, 또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LG화학이. 그래서 LG화학은 일단 둘 중에 하나로 집중해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LG화학보다는 SKC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근데 SKC도 사실 지난 주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SKC는 장기적으로 볼 거거든요. LG화학보다 더 길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분에 국한해서는 당연히 매수가 된다는 거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되고 말이죠. 어쨌든 SKC. 근데 이 SKC를 그 많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SKC를, 그것도 시가총액 그 순위로 따진다면 저 20위권 내에 있는 SKC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하이브, BTX의 기획사죠. BTS의. 근데 하이브는 좋은 종목인데 우리는 하이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네이버를 갖고 있는 마당입니다. 구태여 하이브까지 손을 뻗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죠. 하이브가 나빠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현대로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게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우 중요한 종목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목입니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죠. 안 갖고 바이오는 반드시 한 종목이 필요한데 그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계속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알박기 종목으로 일부분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입했기에 우리도 그에 같은 목적으로 장기 투자, 상대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알박기로, 트레이딩이 아닌 알박기로 매수할 대상으로서는 녹십자 랩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를 일부 편입해 볼 수 있는 대상 정도가 된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있었고 백신 외교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혜택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G7 정상들이 이번에 중국 견제와 관련된 첫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건데,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강력히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변화,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현재 그 중국 견제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대상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적격한 대상으로서는 태양광 패널의 소재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쪽, 즉 OCI, 국내 유일한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죠. 여기가 수혜 대상이 된다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OCI가 환골, 탈퇴하는 대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건 내년까지 투자 대상이 됩니다. 꼭 단기, 중기가 아니고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건데, 세 가지 맥점이 있죠. 한 가지 중등 모멘텀,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매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특히 BP, 손익 분기점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고정비는 없죠. 변동비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효과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 가장 적격한 대상이 태양광이고 그 중에 OC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몇 점에 와 있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60달 랩슬이고요. 지금 OCI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지금 그 사선이 바로 상승 추세선인데요.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죠.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을 국한해서 적당량 이 종목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단기, 중기, 금년까지의 목표 가격 16만 원 정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증시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지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보면서,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는 별반 크지 않고 그것도 후반으로 거둬들였죠.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했다고 치지만 어디든지 그들의 입장을 스스로 뒤바꾸는 금융투자 위주로, 아마도 FOMC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1.4670 별반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투의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약간 신경 쓰이는 대목은 DXY 달러 인덱스 약간 올라갔어요. 89.9까지 내려갔던 것이 제가 약간 올라갔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16원 정도로 전일 대비 약 6원 정도 올라갔다는 건데, 그 부분 약간의 변수와 관련된 반응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류의 대응치가 움직이지 못한 배경으로 작용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증시 주변은 나쁘지 않았는데 수급상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 1.099 마이너스 쪽입니다. 백오데이션 상태, 정상적인 강세장, 더군다나 9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9월 말까지는 9월 마감 때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는 미래 주식인 선물 주수가 월등히 높아서 그 베이시스가 최소한 플러스 0.5 내지 1.0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 후폭풍이 금요일날 당일날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주까지 영향을 주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인접해서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현재 선물 매도 플레이를 하거나 또 해징을 합니다. 해징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선물 쪽에 현재 해징 플레이를 하는 것 때문에 선물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라는 건데, 결국 이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번 주 후반이 되겠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주 후반 목요일날 FOMC가 끝나고 미국 증시가 결과가 나오고 별탈 없을 때 베이시스가 호전되면서 정상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그것도 비차익, 왜 아마 선물과 연관된 차익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나올 수 있다. 원래는 이번 주 초에 나올 것을 기대해 본 바 있는데 실패했죠.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 그 점을 노려볼 수 있다 하는 거. 또 어차피 삼성전자 장기 투자니까 뭐 그게 개의치 말고 가져가는데, 다만 그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으면 좋겠거니 라는 생각에 일단 삼성전자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이번 주 후반으로 연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 이왕이면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차트 모습도 괜찮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를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실적, 그리고 성장성은 정장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잭팟은 아마도 애플카,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애플카 생산을 맡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합작회사, 마그나와 합작감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저 언서프라이즈 연속입니다.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기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장기 성장 동력이 생겼다. 또 생겼다기보다는 더 강화됐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VS 사업 부분, 전장 사업 부분 여태까지 애물단지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여도는 상당히 미미하거나 약간 적자를 보면서 약간 부담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1분기 때부터 흑자 베이스로 전환이 되고 하반기에 될수록 그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된 기여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일러 등의 신가전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점에 실적 베이스가 금년 한해 비대면 때문에 반짝 좋아지는 정도가 아닌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다가 그리고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베이시스가 불과 한 10배, 12배, 10배도 채 안 되네. 8.5배, 9배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오늘 좀 올라왔으니까. EPS가 18,000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주가는 15만 7천원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막 9배 정도 되네요. 9배. IT 대형주로서 또 성장성까지 보강됐고 그 성장성 하나하나가 특히 VS 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있고 또 잭팟 현재 그 대박이 있단 말이죠. 애플카를 맡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생기면 또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 그리고 성장성과 관련돼서 특히 VS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70년 노하우에 모터 부분에 특히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부분에 상당한 이 부분 노하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가 첨단 조명 2018년도 인수한 GKW 인수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 인포테인먼트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 디스플레이가 핵심일 거고요. DDI도 이제 할 수 있죠. DDI. 즉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그와 관련된 실리콘 웍스라는 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현재 갖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고 반도체 촬영용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그 칩 설계 부분에서 역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성장 동력도 하나씩 둘씩 현재 장착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만 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L전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앞전 고점 19만 3천 원이 되고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 21만 원 뭐 그런 정도. 이 종목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하니까 굳이 또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손절가 필요 없이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너무 못 가서 조금 IT 대형주를 통해서 속도를 좀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인데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주 사업이 이런 거죠. 포털, 모바일 결제, 포털, 모바일, 메신저, SNS, 또 그와 부대되는 광고, 특히 광고 부분은 네이버가 확실히 앞서고 있고요. 이커머스는 그래서 엄청납니다. 이커머스 하나만 따져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될 만큼 많은 동시다발적인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최근 들어 배송 시스템까지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CJ 대한통운과 지분 맡겨온도 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신세계 이마트하고도 현재 지금 협력 관계를 아마 신세계 이마트 쪽으로도 연결되게 되는 경우 현재 연결됐고 이미 신성식품 주로 이제 채소류 고기류가 되겠죠. 이게 배송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파트입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각지의 풀필먼트 종합 물류센터도 쿠팡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물류망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CJ 대한통운과 또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또 핀테크도 네이버 페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카카오뱅크가 있듯이 지금 네이버도 그와 관련된 제반 핀테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쪽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12.7% 정도나 됩니다. 빠른 속도로 이 부분도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카카오의 핀테크 못지않게 네이버도 특히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역량을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외에 각종 콘텐츠, 웹툰, 웹소설, 음원, 또 그와 관련 유통 서비스에다가 클라우드가 또 세죠.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B2B, B2C. 지금 비즈니스 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AI에다가 메타버스, 특히 메타버스의 제페토 같은 경우는 뭐 월 활성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각종 협업 툴까지 만들어놨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인증 서비스의 특징은 그겁니다. 포괄적인 IT 전반적인 4차 산업과 관련된 종합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특히 네이버가 그래요. M&A뿐만이 아니라 또 합자도 하고요. 또 지분 맞교환도 하죠. 또 그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저가의 동침, 경쟁사와 협력하기도, 경쟁도 하면 동시에 협력도 하는 그리고 국내외를 망라하는 것, 그런 것 상당히 입체적이라는 것, 이런 점이 카카오하고는 좀 다릅니다. 카카오는 나 혼자 플레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밀어붙이는 힘은 강한데 나 혼자 플레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입체적이지 않는 측면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글로벌화, 이거는 카카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성장 동력, 클라우드, AI, 또 메타버스까지 같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컬처, 현재 K팝, 또 웹툰, 웹소설, 한국 콘텐츠 분야 강력한 분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 OTT는 저거죠. 바로 동영상입니다. 이쪽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SK텔레콤이나 KT나 LG U+가 뜨는 것도 결국 OTT와 관련 성장 동력 및 그와 관련된 콘텐츠와 연관돼서 성장 동력이 장착됐다는 것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네이버나 카카오는 더욱더 강한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실적, 지난 1분기 실적과 관련된 1분기 실적이 이례적인 비용 때문에 다소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조정을 좀 받았지만 LG가 차트도 안 켜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근데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네이버 절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된다? 부담된다 하면 그 카카오는 부담이 되죠. 하지만 네이버는 뭐 그런 거 따질 종목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되고, 부족하면 더 사야 되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딴 데 눈독 들이지 말고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종목입니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네이버를 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